3번이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돌아버리겠어요. 아유,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 조국이 저렇게 멍청한 인간이었구나. 문재인을 존경한다는 말을 한 것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실로 문재인을 존경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야. 그 생각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들어보면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맞는 말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야.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정치권이 기획재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아니, 그 많은 권력을 하고 기획재정부 하나 통제를 제대로 못해. 뒤에서 나오겠지만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문제를 일으킨 게 뭐야? 그 원인도 분석을 못해. 얘네들은 인과관계가 뭔지를 몰라. 흡혈귀들에게 빨대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계층이야. 그러니까 모피아가 그래서 만들어졌다니까. 원인을 몰라 얘네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리숙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수작으로 보여. 이 문장은 그냥 수작이야. 지금 기획재정부가 먼저서 모피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힘을 써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도 안 따르고 엉망진창이니까 얘네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체를 독립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개수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개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몰라 너무.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요 사안만 가지고 조국이 당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해요.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마이TV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3분 28초짜리인데 그걸 한번 해드리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말할 때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실제로 말한 것을 다 텍스트화해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 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 지침 사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정책의 예산 성과 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 성과 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네. 말로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사 조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로 바꿔놓으면요, 이게 진짜 개판입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맞는 말이죠.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2022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 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0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 교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여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처로 따로 떼어내겠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홍남기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60조, 50조가 넘는 것을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세수가 남았어. 세입세출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근데 50조, 60조가 남았어. 더 많이 걷어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자 그랬는데 안 주고 버티는 거야. 재정 건전성 어쩌고저쩌고. 홍남기가 왜 그랬을까? 문재인의 지시조차 깔아뭉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을. 문재인과 김부겸이 바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해임되어도 좋다고 생각했거나 그랬겠지. 홍남기가 버틴 이유가 뭐야? 김부겸이 그때 총리였거든? 총리 말도 안 들고 문재인 말도 안 들어. 이제 이 사건 하나가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등신이라는 거죠. 멍텅구리라는 거죠. 자기가 임명한 홍남기 장관 한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멍청구리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됩니다. 이게 다 핑계예요.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예산이 50조가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안 줬습니다. 안 준 거죠. 그때 이해찬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재난지원금 빨리 줘라. 청와대 줄이 닿는 사람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핑계로? 홍남기 핑계로 안 준 거예요. 이 조국 이 녀석은 지금 그거를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기재부가 말을 안 듣는 문제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홍남기가 말을 안 들었다고 칩시다.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안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만한 태도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얘를 말 듣게 만들겠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우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아니 부총리든 장관이든 아무 소용없어. 누가 부총리라고 해서 거기서 벌벌 떨어? 누가 유은혜가 교육부총리인데 누가 유은혜한테 가서 벌벌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돈을 쥐고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겠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 지침 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부 정책의 예산 성과 관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공공기관에는 모두 다 있어요. 한국은행도 있습니다. 예산 성과 관리가 제대로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뭘 하겠다는 거야, 또?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 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이 검증기관이 그 모든 공공기관의 내부에 다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안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직무와 직무 담당자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을 리더십에 관한 문제로 풀지 못하고 무슨 문제로 봐?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네.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봐. 윤석열이 오자 겁을 확 먹고 뭐야? 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59조 원을 때렸잖아. 누구의 문제야 이게? 구조의 문제가 아니래도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자기 스스로 반박이 돼. 윤석열이 오니까 그걸 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몰아줬잖아. 윤석열보다 못한 놈이야 문재인이. 아니 이 조국이 멍텅구리가 아닌다면 이걸 어떻게 이 스스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왜 몰라? 아, 문재인은 말을 안 들었는데 기재부가 윤석열의 말은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건 그 사람 리더십에 관한 문제지.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지. 그것이 왜 기재부의 문제냔 말이야. 아, 나 이런 등신 같은 애들이 이거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정치판에 나와서 이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너무 가사로운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을 분산시킨다.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거야.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 분산시켜. 아니, 멍청한 애들 아니야. 그 멍청한 애들을 분산시키면 조직은 더 멍청해지지. 직무와 직무 담당자의 경제 운영 철학과 실력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조직 구조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조국이 좀 내 강의를 들으라 그래. 아니,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어떻게 원인을 따지지 못하잖아, 원인이 홍남기한테 있었다니까? 홍남기가 사라지자 딱 그냥 추가 경정 예산이 나오잖아. 59조가. 홍남기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문제란 말이야. 조직을 만들면 만들수록 멍청한 고위직만 늘어나요. 기획 예산처 만들면 또 고위직을 거기에 앉힐 거 아니야? 차관급으로? 그럼 그놈이 왕노릇 하는 거야, 다시. 그 조직 내에 왕노릇 해. 우리 행정관료들의 이 병폐를 몰라, 조국이 아직도. 내가 정부 자문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각 직무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것을 강령이라고 만들었어요. 내가 강령을 읽어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야. 내 조국의 수준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 계속 들여다보면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강령이라고 다 만들어서 행동한다. 일하는 방식이 대전환이 절실해요. 이건 일하는 방식의 문제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